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황열석입니다. 포도막염이 뭔가요? 안구 모형을 보면 이 각막과 우리 백내장 수술 많이 하는 그 수정체 요 사이에 붉게 생긴 이 조직을 말합니다. 이 홍채와 여기 뒤에 있는 모양체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맥락막 조직이 포도막 조직입니다. 혈관도 많고 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세포도 굉장히 많아서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의 충혈은 똑같아서 뭐 결막염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결막염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서 좋아지거나 또는 약을 가볍게 써서 며칠 후에 좋아지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가해지는 위험성이 큰 그런 질환입니다. 포도막염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포도막 조직인 홍채나 모양체 그리고 맥락막 이런 곳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류마티스 그리고 또는 HLA-B27 포지티브인 또는 강직 척추염 이것과 연관된 자가 면역 질환이 가장 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성인데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기생충 이런 걸로 생길 수 있고 가장 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는 기생충인데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입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상성 포도막염입니다. 다쳐서 오신 분들의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약하게 오면은 그냥 홍채염입니다. 세게 맞아 오시는 분들은 맥락막까지 영향을 받아서 망막 부종도 유발하고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하는 백내장 수술, 그 백내장 수술도 사실 포도막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것 자체를 포도막염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수술로 인한 염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요. 포도막염을 갖고 계셨던 분들 백내장 수술 후에 그 포도막염이 재발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성인 경우를 잘 판단을 해서 감염성인 경우는 꼭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포도막염이 원인을 잘 모릅니다. 이유 없이 오는 경우에는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포도막염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증상은 충혈입니다. 야외에 나가면 눈이 통증이 있고 좀 부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는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홍채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볍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맥락막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비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게 후부 포도막염인데 경평면부 포도막염 그쪽 염증인 경우에도 비문증과 광시증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세극등 현미경 내과 가면 청진기 되듯이 안과에서는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눈을 보게 되는데요. 전방 그러니까 앞쪽에 염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세포가 어떻게 몇 개나 떠다니는지 플레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 염증의 정도를 판단하고 또 산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세극등 현미경으로 유리체 쪽에 유리체 염증 그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안압 검사인데 포도막염이 심할 때, 홍채염이 심할 때는 오히려 안압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납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포도막염이 시작되거나 조절되거나 다 통틀어서 안압 관리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저 검사 잘 해서 포도막염이 전부 포도막염, 그러니까 홍채염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 또는 후부 포도막염인지를 잘 감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OCT 검사, 우리 안구 광학 단층 촬영, 황반 쪽에 부종이 있는지 시신경에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반 포도막염일 경우에는 혈관에서의 형광물질이 누출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공안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혈관과 막막 사이에는 장벽이 되어 있는데 이 장벽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그 장벽을 통해서 형광물질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해서 염증이 이만큼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포도막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전부 포도막염이 심한 경우, 후부 또는 중간 포도막염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경구로 드셔야 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류마티스나 강직 척추염 이런 것이 좀 심하신 분들인 경우에 눈에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면역억제제를 써야만 치료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도막염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염증을 앓고 난 찌꺼기들이 전방에 퍼져 있으면서 늘러붙게 됩니다. 수정체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안구 내에서 생성된 방수가
안구 바깥으로 빠져주지 못해서 그 방수 유출로가 좁아지는 현상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합병증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노동, 피로 이런 걸 줄이셔야 되고, 물론 스트레스는 당연히 줄이시도록 말씀드리고 잘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음을 하신 다음에 포도막염이 악화되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포도막염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도막염을 좀 반복돼서 앓고 계신 분들은 좀 흐려졌어요, 좀 충혈되는 듯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눈을 검사해 보면 염증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와보세요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오시면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예민하게 느끼시는 이 증상이 포도막염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없이 병원 오셔서 검사를 꼭 자세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